안녕하십니까. WTV 원주시정방송입니다. 원주시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도시문화경영 전문조직 창의문화지원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힘입어 원주시는 연말에 있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예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올해 말 최종 지정되기 위해 관련 예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도시로 원주시가 선정되며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토대로 하는 예비사업을 올 한 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의 민주적인 참여 의식 이런 것들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로서는 협동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적인 물리적인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생명 사상을 근본으로 한 지속 가능 도시를 계속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주가 이 세 가지의 장점이 아마 시민위원들에게 상당히 높게 평가됐던 것 같습니다. 원주시는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지역 문화인과 시민 리더와의 문화도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초 전국 최초로 문을 열어 주목받고 있는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이 문화적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할 예정입니다.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란 문화도시 사업과 도시문화 전반에 대한 경영 담당 조직으로 문화적 도시 재생 등 도시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문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도시 전반에 걸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지원 조직으로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문화 사업을 총괄하는 조례에 근거하여 정식 출범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로부터 문화도시 사업 자문과 제안을 받아 더욱 체계적으로 도시문화 경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지정을 위해서 원주시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문화도시가 만약 지정된다면 원주시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5년간 모두 30여 곳의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원주시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불편 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어떤 제도인지 고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시간과 요일 상관없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세운 차량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활불편 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올리면 끝입니다. 시간차를 둔 사진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신고제가 가능한 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4곳입니다. 먼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입니다. 17일부터는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부과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도 차를 세우면 신고 대상입니다. 승객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하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버스 정류장도 10m 이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입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가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와 노면 표시가 있어야 즉시 단속이 가능하여 시에서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는 4월 17일까지 주요 교차로 모퉁이와 소방시설 40개소에 주정차 금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엔 교통안전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만약 표지판이 없다면 노면에 표시된 선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 복선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안전한 원주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WTV 고은영입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기술을 겨루는 기능인들의 축제, 강원도 기능경기대회가 지난 3일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강원도의 최고 기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회 기간 열띤 경연을 벌였는데요. 강민지 기자가 대회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개를 선언합니다. 2019년도 강원도 기능경기대회가 지난 3일부터 6일간 원주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원도 최고의 숙련 기술인을 선발하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직업계 17개교 162명을 포함해 산업체 근로자 등 총 269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금형, 용접, 제빵 등 36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강원도 내 그 숙련 기술인들을 발굴하고 포상을 통해서 그 숙련 기술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숙련 기술인들의 그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을 꿈꾸며 참여한 선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경기장에서 발휘했습니다. 이번 대회 목표는 금메달이고 금메달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더 훈련을 해서 전국대회에 가가지고 금메달을 딴 뒤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최고의 명장이 되고 싶습니다. 각 분야 3위까지 입상자에겐 시상과 함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부산광역시에서 펼쳐지는 제54회 전국기능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지난해 도내 2명의 선수가 전국대회를 거쳐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많이 발전이 되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이 기술은 그런 걸 해결하는 큰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직업 탐색기에 접어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4차 산업과 연계한 직업체험 활동인 드론 조립 경기도 함께 열렸습니다.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우수 기능 인력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명장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WTV 강민지입니다.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주시는 찾아가는 원주푸드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더욱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 체험 현장 함께 보시죠. 찰기 있는 미니 햄버거 패티를 만들기 위해 치악산 한우가 주재료인 고기 반죽을 힘주어 치댑니다. 서툰 칼솜씨지만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심스럽게 원주 딸기를 잘라 준비합니다. 신선한 음식 재료가 가득한 이곳은 찾아가는 원주푸드 식생활 체험 교육 현장으로 오늘은 미니 햄버거와 딸기 샐러드를 만드는 날입니다. 저희 지역에 그 야채들이랑 채소들로 햄버거 같은 거나 아니면 샐러드를 만들어 보니까 왠지 맛있을 것 같고 기대가 돼요. 원주시는 지역의 초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원주푸드를 이용한 제철 음식 만들기, 찾아가는 원주푸드 식생활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푸드 식생활 체험 교육은 지난 2015년부터 시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해서 행복하고 원주 특산물이 저희 같은 경우는 배, 복숭아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도 다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딸기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 오늘 처음 알았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3, 4회가량 진행되는 체험 교육은 원주시 초중학교 30여 곳을 찾아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을 이용해 차돌박이 월남쌈, 감자 피자, 딸기 샐러드 등 다양한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학부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하는 시간에 대해서 되게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한번 교육 신청을 해서 교육을 했던 학교들은 다시 신청을 하고 더 이제 횟수를 늘려달라고 하던가 이제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반응이 되게 좋고요. 원주푸드 인증이란 안전한 원주산 농산물임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게 지역 농업인들이 원주에서 재배한 농산물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만을 원주시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원예 농협 혁신점과 봉화산점, 판부농협 등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일군 사령부 민군 갈등 해소 방안 마련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원주시의 일군 사령부 부지 62만 제곱미터 중 영동고속도로 원주나들목 인근 미화룡 부지 4만여 제곱미터와 현재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와 교환 가능하다는 한편 2005년 이후 방치되고 있는 태장동 국군 원주병원터 10만여 제곱미터를 원주권 군부지 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원주시는 국방부 의견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주공항의 제주 노선이 증편 운항 중입니다. 그동안 매일 오후 1시 15분에 출발하는 제주 노선이 10월 26일까지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과 일요일 등 주 4일 오전 8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오전 취항으로 원주 제주 노선은 주 7회에서 11회로 4회 증편됐습니다. 원주시가 신혼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2달간 진행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8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신혼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항기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승용 이항기 4대를 추가 확보하여 기존 보행 이항기 2대를 포함한 총 27대를 신청자 추첨을 통해 임대하고 있으며 이항기 임대는 최대 이틀 사용 가능합니다. 원주시가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9 직원 대상 인구 교육을 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원주시의 인구 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인 이승우 강사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 강의로 이뤄졌습니다. 한국여성예림회 원주시지회는 제11회 임윤지당 얼선양 문예작품을 이달 19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임윤지당에 대한 내용이나 자유주제의 작품으로 일반인과 중고등학생은 운문인 시와 시조, 산문 부문에 응모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시와 산문 부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수상작 발표는 다음 달 8일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WTV 원주시정방송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